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세는 자기 짝을 알아본다는데 진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제 진짜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매칭장에 들어가면 딱 한 명만 눈에 들어오면은 정말 좋겠죠. 참부모님 말씀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기 이세는 자기 짝을 알아본다 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과거에 매칭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매칭을 시켜줄 때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마치 무지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이세들끼리는 누가 만나더라도 약 70%에서 80%는 다 맞는다. 너희들끼리는 다 맞는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주신 데에는 아마 이제 어떤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크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쩌면은 상대가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부분보다 내가 누구라도 좀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해 있는 그룹이 사실 그렇게 넓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유형의 사람과 박자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는 정말 세상에 12유형, 물론 이제 그 이상의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12유형의 사람과 박자를 맞춰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축복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만날 내 대상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교류하는 동안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이기에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좋은 모습만 보이겠지만 또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았던 어떤 단점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만이 아니죠. 또 단점만 보였는데 또 같이 살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인, 정말 이 사람이 이거 진국이다. 정말 이 사람이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짝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 자기 짝. 자기 짝을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자기 짝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결국 나잖아요, 나. 그러면 이제 내가 자기 짝에 대한 기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정과 내 단점과 내 모든 면을 감싸 안아주고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내 짝이라고 한다면은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짝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 입장에서 나를 자기 짝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원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를 하는 것을 많이 의미합니다. 수수작용에서도 이제 수가 먼저 줄수가 먼저 등장하고 받을 수가 등장하는 것은 내가 언제나 먼저 맞춰주고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의 입장에 선다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수작용, 원리의 가장 근간, 힘이 발생하는 가장 근간을 수수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걸 되게, 아, 그래, 뭐 원리는 그렇고 말씀은 그런데 축복은 현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과연 이제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괜찮다고 해서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똑같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어떨까요? 또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 보이고 가지고 있는 역량이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축복 대상의 이게 정말 개인적인 관점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발전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정말 발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축복 대상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아, 나는 지금 더 이상 도전하고 싶지 않고 아, 나는 지금 더 이상 새로운 거 하고 싶지 않고 공부도 하고 싶지 않고 아, 나는 지금 내가 좋아. 아, 뭐를 그렇죠. 이제 혼자 살려면 그게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같이 살아가야 되고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심지어 2016년부터 코딩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필수 과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코딩 배우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잘하면은
여러분들 코딩을 당연하게 당연히 선행학습으로 배운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옵니다. 이제 그때는 또 어떨까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보시게 되면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저희 아버지 53년생이시거든요. 6.25 종전이잖아요.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에 적응해 오신 그런 모습 보게 되면은 저는 어쩌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발전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이제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인격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사람.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자기 짝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 짝이라고 하는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좀 이기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상대방을 찾고 싶으니까 이제 누구는 축복식장 들어가면은 어디서 빛이 나는 사람이 없나 하면서 계속 둘러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빛이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아버님 말씀 중에 과거에 또 이런 얘기가 또 있죠. 이제 우리가 흔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축복식장을 들어가면은 아버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의 짝을 찾아서 이 사람 마치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하고 이제 짝이 지어져 있는 것처럼 매칭 시켜주신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선배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요. 이제 둘이 매칭을 시켜주셨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둘이 이야기 나눠보고 최종적으로는 매칭이 잘 안 됐어요. 결국 축복의 성사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을 다시 같이 들어가기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로따로 다음 해에 같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님께서 매칭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아버님에서 짝 지어주시기에 너 짝은 이 사람이다 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또 짝 지어주셔야 되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짝 지어주신 아버님의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두 번째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짝을 지어주신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과거 선배님들 중에 이렇게 간증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나랑 그나마 가장 잘 맞는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주시려고 노력하셨다. 근데 이제 잘 맞는다는 기준이 볼 때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여자, 완벽한 남성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아들, 내 딸에 대한 며느리, 사위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내 며느리, 내 딸이 아니 내 딸, 내 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 친구를 때로는 좀 어렵더라도 이 아이의 어떤 점을 같이 보완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어쩌면은 이제 둘이 무조건 막 좋아서만 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그 내 아들, 딸을 같이 좀 때로는 같이 좀 관계가 좀 어렵고 좀 상처를 받더라도 정말 인격자로 성장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끔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자기 짝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다시금 세워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